연휴 대목을 노린 영화 가운데 한 편이죠. 오늘의 영화는 조선 명탐정입니다. 왜 온 것이냐? 불량용계가 다시 나타났어요. 은재련을 할 때 흔히 쓰는 용지가 다른 독과 달리 피와 반응하지 않아. 무슨 노비 딸년 때문에 모가지를 그러겠다고. 사실 몇 년 전에 사라진 각시투구꽃의 비밀인가? 제목 헷갈린다. 이거 아닌가요? 각시투구꽃의 비밀. 아, 사라진이 아니었군요. 네, 이게 사라진 노베딸이고. 네, 이번 영화가 사라진 노베딸. 그렇죠. 네. 각시투구꽃의 비밀이 생각보다 선전을 맞아요. 했었어요. 네네. 잘 그래서 됐죠. 네. 속편이 나왔는데 네네. 글쎄요. 어떤가요? 각시투구꽃의 비밀이란 영화도 사실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영화 자체가 워낙 그 만듦새가 뛰어나서 흥행을 했다라기보다 네네. 같이 붙었던 영화들이 워낙 별 볼 일이 없었어요. 그 그런 것을 이제 선전이었거든요. 절대 우위가 아니라 비교 우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설 연휴 시즌에 절대 관객 수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극장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골라서 볼 작품 가운데 그나마 좀 재밌을 것 같으니까 이제 영화를 이제 선택해서 보다 보니까 그 영화가 흥행에 성공을 거뒀고 그래서 속편까지 나오게 됐는데 만약에 실패했다면 속편은 안 만들었겠죠. 그렇죠. 1편은 나름 대중영화로서 좀 가치가 있다고 봤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좀 새로웠던 게 뭐냐면 뭐 카메라를 몸에 달고 예능 프로처럼 뛴다거나 이렇게 눈앞에 딱 달고 아니면은 계속 시간차 개그 보여주거든요. 김명민 씨가 뭐 나는 괜찮다 이래놓고 뭐 도망간다거나 그거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뼛속까지 가벼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려 사람들한테 아 이런 부분은 역발상으로 오락용으로서는 통하겠다라고 그 당시 저는 짐작을 했고 그래서 좀 통했어요. 근데 저는 문제가 뭐냐면 그 5년 전 코드를 고스란히 사용했다는 게 저는 문제인 거예요. 5년이나 세월이 그럼요. 흘렀는데. 이게 예능, 이 영화는 저는 오락 영화가 아니라 예능 영화라고 부르고 싶거든요. 예능의 호흡이 얼마나 빠른데 그 문법 그대로 또 다시 2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좀 그 점이 저는 아쉽지 1편은 그래도 그 당시는 괜찮았다라고 저는 보는 편이에요. 약간 감독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1편을 만드는데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큰 틀에서 벗어나면 너무 모 아니면 도 모험이 되니까 그 틀을 그냥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닐까. 근데 그러니까 이야기를 바꿔야지 스타일을 고수하면 그거는 실패거든요. 웃음의 디테일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1편과 2편이. 자기 복제. 그렇죠. 자기 복제가 됐기 때문에 스타일을 갖지 못하고 복제를 했다라는 건 약간 관객들이 생각보다 그런데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아니 5년 전 들이댔던 스타일로 나한테 또 들이대라고 되려 좀 반감을 일으킬 수 있는데 좀 아쉬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액션씬도 대부분 그냥 쫓겨다니는 거 외에는 없어요. 도망 다니고 왕 다니고 뭐 폭탄 터뜨리고 그것도 1편에서 보여줬던 그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속편이 되려면 스케일이 더 커져야 되거든요. 사실 그게 속편의 법칙입니다. 스케일이 훨씬 더 커져야 되는데 스케일은 1편에 비해서 그다지 커진 것 같지도 않고 인물 구도도 두 사람의 그 김명민, 오달수 플러스 요부 한 명. 요부가 1편에는 한지민, 이번엔 이현희. 네. 이렇게 인물 구도, 삼각 구도를 만들어내는 것도 1편과 그대로 가져온, 그러니까 답습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저는 또 아쉬웠던 게 1편에서 말하자면 곡간에서 뭐 그 이렇게 쌀 같은 걸 통해서 약 폭발을 하거나 이런 거. 한국형 맥가이버의 여러 가지 전형들을 보여줬어요. 약간은 셜록 같은 느낌도 있었죠. 이번에는 딱 한 장면 봤던 것 같아요. 백드래프트 장면. 그러니까 영유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 부분 말고는 너무 캐릭터에 의존하고 웃으려고 하다 보니까 소도구에 좀 의존을 하게 됐다는 건 영화의 자기 복제를 좀 넘어서서 조금은 좀 퇴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뭐 이번 조선 명탐정에 대해서도 그렇게 좋은 얘기들을 안 해주고 계신데 그렇다면 우리 최광희 평론가 또 예쁜 여배우 좋아하시잖아요. 이현희 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나 뭐 외모 평론은 이제 그만하고 싶고요. 연기 평론 해야죠. 연기 영화 평론 속에서 부탁드립니다. 하니까. 제발. 앞서서 예. 말씀드렸다시피 그 1편에서의 그 한지민 씨가 맡았던 그 파무파탈 캐릭터 이게 이제 이현희 씨로 그대로 온 거거든요. 근데 한지민이라고 하는 배우가 내뿜는 그런 그 묘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이 1편에서는 나름대로 그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면 이현희는 글쎄요 영화에서 그다지 물론 이렇게 눈에 힘 빡 주고 그 뭔가 자기가 요부 난 요부 이러면서 다니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요부스러워 보이나 싶더라고요.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캐릭터로 그렇게 승화되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냥 눈요기 이상의 것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굉장히 아주 복합적인 캐릭터예요. 남자도 됐다가 일본어를 사용하는 일본 기생도 됐다가 한국 여성도 됐다가 굉장히 여러 아주 화려한 연기를 보여주는데 그때마다 관객들은 이미 먼저 알아요. 김명민 씨는 누군지 모르거든요. 저 여자가 그 남자였던 거 이러는데 관객들은 아, 저 남자는 이연이고 이 여자도 이연이고 그러니까 관객을 좀 약간 헷갈리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사 장치라던가 장치를 뒀어야 됐는데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건 한지민 씨 같은 경우 단 둘만 비교해 봤을 때도 한지민 씨보다는 좀 평면적이라서 아쉽다라고 평가를 아마 들을 듯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이현희 씨가 참 공교롭게도 아름다운 미모에 비해서 연기력 논란이 매번 있어왔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약간 교묘하게 사극을 할 때는 칭찬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자꾸 기획사에서도 사극 쪽으로 연기를 시키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극 톤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그 연기를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정한 톤이 있잖아요. 그 악센트가 있다고요. 사극 톤이. 근데 그거는 사실 어느 정도 훈련을 하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놓아라. 뭐 이런 거. 내가 조선의 부모다. 뭐 이런 거 저도 할 수 있거든요. 무모하다.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거는 그 사실상 오히려 전형화돼 있기 때문에 연기 패턴이 딱 어느 정도 자기한테 익숙해져 있으면은 크게 그 자신의 어떤 연기력의 허점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좀 더 뭐 그럼 이점이 이 있을 수 영화 있겠죠. 역시도 이현희 씨에게는 뭐 대표적이 될 만한 그런 영화는 안 그렇죠. 되는 거고. 굉장히 좀 소모적인 작품이에요. 사실은 네네. 이 영화가 대작이 될 욕심이 아예 없어요. 이현희 씨는 아름다운 미모 역할 말고는 연기력으로는 큰 역할은 못했다. 그렇다면 김명민 씨는 어떨까요? 김명민 씨도 사실 꾸준히 드라마, 영화 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또 딱 대표작을 꼽자면 유일한 영화 흥행작이에요. 근데 조선 명탐정. 네, 그러니까 명탐정이 저는 김명민 필모그래피에서 중요한 이유는 아, 저 남자는 늘 진지한 역할 그리고 자기를 혹사하는 역할 이것만 하는 남자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했는데 어라? 김명민이 제법 웃길 줄도 아네? 이미지 변신해서 전 연가시도 캐스팅도 된 것 같고 오히려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제가 좀 확신이 든 건 코미디도 이분이 연기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학습을 하셨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게 1편의 패턴과 똑같은 코미디 연기를 보여주시는 거 보니까 역시 자기 복제를 배우도 하고 있고. 왜 이렇게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오닥수 씨처럼 말만 해도 웃긴 사람 있잖아요. 호흡으로 웃기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 굉장히 노력했구나라는 걸 또 발견할 수 있었어요. 코미디 연기가 김명민이라고 하는 배우에게는 낯선 영역일 수 있죠. 전극 연기를 하던 사람이 코미디 연기에 도전한다는 것은 대단히 모험입니다. 사실 한국 영화의 그 배우 지형도에서 보면 코미디는 하나의 전문 분야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오달순이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코미디를 전담하잖아요. 근데 이런 김명민 같은 배우는 굉장히 진지한 연극부터 코미디까지 스펙트럼을 넓히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건 이제 배우로서의 진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거 되는 유일한 배우가 송강호예요. 코미디도 되고 전극도 되고 그리고 무서운 연기도 되고 우스워 보이는 연기도 되는 게 그러니까 송강호 하는 이유는 좀 그건 것 같고요. 그래도 김명민 씨가 자기 혹사 연기는 대가죠. 네, 그건 인정해 줘야 될 것 붙여주자고요.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엄지를 지켜 세울 것인지 아니면 가차없이 내릴 것인지 한번 해봐야겠죠. 평가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의외로 강유정 교수님은 네, 저는 약간 이번에는 좀 상대 평가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설날 개봉하는 영화들 중에 가족끼리 같이 볼 만한 영화는 그래도 이거밖에 없겠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중간. 비교 우위가 있다라는 네. 세시봉. 세시봉은 가족이 일단 다 보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정말 조금 가볍게 보실 만한 작품으로 솔직히 세시봉보다는 이 작품을 더 선호하지 않으실까라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강희 평론가께서는 차라리 그냥 보지 말아라. 조선 명탐정을 언론지사에서 봤어요. 본지 지금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다 잊어버려.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그만큼 인상적이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인상적이지 않았던 영화를 억지로 기억을 쥐어짜내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 기만이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줄 평 들어볼까요? 시리즈 영화를 꿈꿨지만 2편이 마지막. 2편으로 끝!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조선 명탐정을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설 연휴 전이기 때문에 이 방송이 나갈 때쯤 스코어가 어떻게 됐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아마 뭐 여러분께서 더 냉정하게 평가해주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의 영화는 조선 명탐정 사라진 500달이었습니다.